덥네. 네. 덥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커피 먹으면서 참 인사했는데, 이렇게 인터뷰 네.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뭐 소개할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테크라고 하고 있는 작은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전에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명예시장으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명예시장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진짜 시장인가요? 진짜 시장은 다르고요. 일단 명예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일종의 서울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 이제 그런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언제 하셨던 말씀이시죠? 22년부터 23년까지 1년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네, 분야?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 도시 분야라고 해서 이제 기술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지금 하시는 일도 그런 쪽이시겠군요.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의외로 여기 뭐 잘 갖춰진 뭐 어느 건물 옥상인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어떤 뭐 인연이 있을까요? 여기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본사 공간이고요. 네. 이제 7층에 저희 이제 사무실이 있고, 예. 여기 이제 옥상이 휴게 공간이고요. 건물 자체는 이제 한국도심공항 터미널이라고 해서. 예. 네. 그러시구나. 이렇게 만나뵈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네. 저도 이렇게 인터뷰 할 줄은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시장님을 이렇게 초청해도 되겠구나 갑작스럽게 네. 시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또 수락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제 채널의 뭐 특징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선 뭐 이전에 지금 정말 하시고 싶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지, 괜찮은 건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항상 만족하고 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널명이 실패한 과학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 실패한 과학자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실패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실패를 해봤고, 20대 초반부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라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해봤었죠. 하다못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2007년이었나? 예. 그 당시에 이제 서해안 해수욕장에 이제 뭐 튜브 파라솔 대여도 해주고 이제 그런 한철 장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기회가 와서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태풍이 서해로 보통 태풍이 안 올라오는데 그 해만 태풍이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40일 동안 한 7일 정도 해가 떴나? 언제 했다고요? 몇 년도 했다고요? 2007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다양한 일들을 시도를 하면서 뭐 지금 제가 한테크라는 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했던 게 다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실패라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다만 이제 제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저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 굉장히 뻔한 얘기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무엇이든 이제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할 때 여기서 제가 안 해본 거랑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 목표 자체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도 좀 어렵기는 한데, 지금의 제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에 다양하게 도전을 했고 다양하게 실패를 했고, 그 실패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후회 없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신 지가 네. 몇 년 정도 됐을까요?
2020년 8월 1일에 이제 한테크를 설립을 했으니까요. 음. 3년, 이제 곧 4년 돼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한테크 이전에 아까 2007년도에 네. 서해안 앞바다에서 네. 파라솔 장사? 그 네, 뭐 장사로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럼 그 방송도 많이 파라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요. 그 네. 파라솔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해서 지금 한테크까지 오시게 됐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핸드폰 장사도 해봤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뭐 호프도 해봤었고, 뭐 다양한 걸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야, 이 호프집은 이거는 내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왜냐면 그거는 뭐 대부분 모르시니까. 아하. 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유학원도 해봤었고요. 유학원? 네, 그 다음에 식당도 아. 해봤었고, 어. 학원 같은 것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하고 같이 뭐 회사하는 일도 해봤었고, 프로젝트 단위도 해봤었고, 뭐 중국 정부랑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했었고, 아, 중국하고도? 네, 그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런. 중국하고 할 때는 네. 그게 언제였나요? 몇 년도? 제가 중국에 넘어간 게 2009년인가 8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때쯤 넘어가서 2019년 말에 돌아왔으니까요. 네, 중국 어디에서 무슨 일을? 중국 강소성 서주시에 있었습니다. 강소상 서주시. 네, 서주시라고 해서 이제 어. 삼국지에서 여포가 죽은 곳이라고 보통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중국에 진입 어떤 뭐 상품을 들고 갔나요? 아니면 뭐 어떤 뭐를? 그냥 제 몸이 갔죠. 그냥 몸만? 네, 중국어도 못했고요 그때 갈 때.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넘어간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갈까 중국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제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남자애 한 40 정도 됐을 때가 피크를 찍었을 때인데 지금 제 나이거든요. 그 당시가 중국일까 미국일까 고민을 하고, 미국은 전문가가 많으니까 중국 전문가가 없으니까 중국을 가보자 라고 해서 중국을 넘어가게 된 거죠. 대신 중국을 넘어갔을 때 뭐 북경이나 상해나 대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도시들과 같이 발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반년 정도 작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시골, 뭐 현, 다 일주일 이상 살면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여기서 발전해야겠다라고 자리 잡은 곳이 강소성 서주시였고요. 네, 그렇게 됐던 거죠. 그 강수성 서주가 주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거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일단. 그리고 문화의 발상지였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어느 대전 도시? 정도. 약간 이제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중국 전체를 따지면 이제 하남성에는 정주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대전 위치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 당시에 발전되어 있던 게 다 이제 동부 쪽에서 남부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발전된 상황만 따졌을 때는 가운데가 강소성 서주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KTX 같은, 중국에서는 까오티에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없었거든요. 가오티에라고 하는구나.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자리 잡고 살면서 거기에 이제 까오티가 생겨서 북경과 상해가 연결이 되고 그 중간 기점이 되고 이제 다시 서부로 나아가는 기착지가 됨으로써 발전을 많이 하게 됐죠. 보통 중국에 가보면 관시라는 그 중국 그렇죠. 그 관심이죠.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문화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하고 많이 힘들었자 했어요? 외국인이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다만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중국 바이두 같은 데 검색을 해도 제 이름이 나오고 관련된 이제 정말요? 네, 이제 중국에서 언론 보도도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 뭐 개혁 개방 그때 40주년이었나? 그거 하면서 강소성 TV에서도 이제 취재 나오고, 예. 강소성 성정부에서도 이제 저랑 친하다 보니까 강석이가 뭐 이제 한국 와서도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거 유명한 스타였는데? 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네. 제가 굉장히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가서
여기 정착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대충 잘 놀고 그냥 돈만 벌다가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다 티가 나니까 보통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 현지에서 정착해서 현지에서 발전을 같이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많이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잘 녹아들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봐왔던 이제 현지인들이 좋게 봐줬고 관련돼서 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중국에서는 술을 안 먹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정을 좀 받다 보니까 운이 좋았던 게 많았죠. 다만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술 문화가 상당히 독한 술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술 없이 어떻게 해 나가셨죠? 저는 그냥 술 안 먹고 그냥.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에 계시는 건데 네. 그 사이에 어떤 뭐 일이 있었나요? 일단 2019년도에 중국 강소성 이제 외사판통시라고 하는 이제 화이츠반이라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뢰가 왔던 게 한국에 있는 자폐 아동 관련된 이제 좀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센터 아니면 대학병원들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 해서 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가지고 중국으로 유치를 좀 해달라. 중국 쪽에 땅을 받기로 했고 연구센터까지 지어주기로 얘기돼서 그럼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이 아무래도 환경 요소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 좋다 보니까 전 세계 자폐 아동 출생률의 이제 평균치의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 자폐 아동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자폐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못 받고 갇혀 있거나 맞거나 때리거나 이제 이런 걸로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 말에 좀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들어와서 관련된 걸로 체크를 하면서 알아보고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여기 어느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 다 해주고 했는데 이제 구정까지 지내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다려야지 하다가 폐쇄가 되고 봉쇄가 되고 결국 못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사회 문제가 민식이법이다 보니까 이 사고 그렇죠. 왜 민식이법도 왜 났지? 해서 알아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걸로 좀 막아봐야겠다 교통사고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이런 사고 나지? 교통사고 제로화를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이제 개발진들과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어떤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한테크를 만들게 됐던 거죠.